자연수를 버리나요?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그랬을 때 어떤 자연수가 될 수 있는 수를 모두 몇 개인지 보아는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10의 자리까지 버리만 하면은 그러면은 110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이게 버림을 하면은 이제 100이 아닌 다른 수로 버림이 되기 때문에 그 100을 넘지 않고 100에서 109까지 수를 버림 10의 자리까지 버림을 했을 때 자연수가 될 수 있는 수는 모두 10개가 됩니다. 10의 자리까지 버림을 한다고? 10의 자리도 버린다는 얘기야? 그 10의 자리까지 버림을 하기 위해 1의 자리 이거 안 고쳐지네. 10의 자리까지 버림을 하면 어떡해?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고 하는데. 10의 자리로 어떤 자연수를 버림을 해서 어느 자리까지 나타내는데 1의 자리에서 10의 자리로 나타내는 아니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하면은 이 사이 간격을 의미를 한다고 했어. 어? 네. 근데 지금 문제에 어떻게 나와 있어? 어떤 자연수를 버리면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어떤 자연수를 버림을 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어디에 어느 자리에서 버림을 해야 돼? 1의 자리에서 그래요. 1의 자리에서 버림을 해야 되는 거죠. 10의 자리까지 버림을 한다는 얘기. 1의 자리도 버림을 하고 10의 자리도 버림을 하라는 얘기야? 아니요. 그렇게 해석이 돼. 다시 설명해 볼래? 버림을 1의 자리에서 버림을 1의 자리에서 아니 10의 자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은 한 자릿수 낮은 수에서 버림을 낮은 수야 낮은 자리야. 낮은 자릿수에서 버림을 해야 하기 때문에 110을 넘어가면은 아니야,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잖아. 백의 자리 숫자가 얼마고 10의 자리 숫자가 얼마일 때 1의 자리 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돼야 되는지. 네? 자, 어떤 자연수가 있어. 네. 이거를 버림을 해가지고 10의 자리까지 나타낸대. 네. 그럼 어느 자리에서 버림을 해야 돼? 1의 자리 1의 자리에서 버림을 해야 되겠지? 네. 고로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 숫자는 뭐가 돼야 돼? 100 100의 자리 숫자는 뭐가 돼야 돼? 1 10의 자리 숫자는 0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 걔네는 고정이잖아. 10의 자리가 10의 자리 숫자가 1인 경우는 지금 생각하지 않아. 왜냐하면 1의 자리 숫자에 의해서 올림이 됐든 지금 버림이지. 버림을 하였을 때
버림을 하게 되면 10의 자리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그쵸? 미치지 않아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야. 버려버리기 때문에. 10의 자리 숫자가 1인 경우를 지금 생각하지 않아도 되잖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 해보자. 처음부터. 이 문제는 어떤 자연수를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100이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자연수가 될 수 있는 수를 모두 몇 개인지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한 자릿수 낮은 수에서 버림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0의 자리는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는 그냥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그냥 1의 자릿수만 바뀌기 때문에 100부터 109까지 수들은 모두 이렇게 있으므로 어떤 자연수가 될 수 있는 수는 모두 10개가 됩니다. 버림이 뭐야? 버림이 나타내려는 자릿수보다 한 자릿수 낮은 수에서 그거는 버림을 하는 방법이고 버림이 뭐냐니까? 반올림이 뭐니? 하나님이 0부터 4까지 0, 1, 2, 3, 4는 버림을 하고 5, 6, 7, 8, 9는 올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럼 올림은 뭐야? 올림은 어떤 자릿수에서 올리는 것. 응?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반올림, 올림, 버림 이 세 가지 종류인데 반올림 같은 경우는 수가 정해져 있잖아. 네, 올림이나 버림은 어때? 안 정해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 올림이 뭐냐고 물어봤어. 응? 한 자릿수가 더 높아지는 거잖아. 네, 올려버리면은 나타내고자 하는 수보다 나타내고자 하는 자릿수보다 한 자리 낮은 자리에서 수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냥 올리는 거잖아. 네, 그렇게 되면은 나타내고자 하는 자릿수가 1씩 커지지. 그게 올림이야. 이해돼? 네. 버림은 뭐야 그러면? 버림은 나타내고자 하는 수에서 한 자릿수 아니 한 자릿수 낮은 수로 버림을 낮은 수로 버림을 한다고. 어떤 수보다 한 자릿수 낮은 어떤 한 자릿수가 있을 때 거기서
뭐? 잠깐만, 한 자릿수가 낮은 수가 된다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래? 버림이 되는 경우. 세 자릿수를 예를 들어서 적어놓고 기준을 네가 정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 응. 1의 자리 버림을 해서 1의 자리 1의 자리까지 나타낼 때 192 됩니다. 1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어디에서 버림을 해야 되는 거야? 10의 자리에서 1의 일 자리까지 의 나타내는데? 자리에서 넌 1의 자리까지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했는걸? 1의 자리에서 버림을 하려면 어느 자리까지 나타내게 되는 거야? 저 수를 1의 자리에서 버림을 하자. 그런 수가 어떻게 바뀌게 되니? 190으로 그럼 어디까지 나타내게 되는 거야? 1의 자리 뭔 소리야? 190이 된다며. 네 1의 자리는 버려서 없는 거잖아. 그럼 어느 자리까지 나타낸 거야? 10의 자리 그래, 그렇게 되잖아. 어떻게 1의 자리까지 나타낸다고 얘기를 해? 어? 345 적어보세요. 기준을 뭘로 정해볼까? 10의 자리까지 10의 자리에요 10의 자리까지 어떻게 할 거야? 버림을 버림하면 얼마가 돼? 340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 버림을 하게 되면은 340이 돼. 네 어느 자리에서 버림을 한 거야? 1의 자리 그래, 1의 자리. 그럼 버림을 한번 설명을 해보자. 어떻게 하는 게 버림이 되는 거지? 나타내고자 하는 수보다 자릿수보다. 자릿수보다 한 자릿수 낮은 수에서 버림을 한다. 수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바뀌어요? 10의 자리 10의 자리가 바뀌어요? 2의 자리 뭐가 바뀐다는 버림을 함으로써 수가 바뀌게 되잖아. 네 뭐가 바뀌게 돼? 1의 자리가 끝까지 말해. 바뀌고 뭐가 어떻게 해? 어떻게 바뀌는지 몰라? 1의 자리가 바뀌고 어떻게 바뀌냐니까? 버림을 해서 응. 345에서 응. 10의 자리로 나타내기 위해 1의 자리에서 버림을 하면은 응. 342 40이 돼요. 1의 자릿수가 뭐가 된다고? 0 0이 돼요. 그게 바뀐 거지. 숫자가 0이 됐다고. 내 말이 어렵니? 이상하고 버림 그
나타내고자 하는 수보다 아니 자릿수보다 한 자릿수. 잠깐만, 소리야. 반올림과 올림, 버림이 있어. 네. 이거는 수를 내가 원하는 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또는 활용을 하기 위해서 수의 형태를 바꾸는 거고,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은 수의 범위를 나타내. 이해 안 돼? 앉아봐. 이렇게 앉을 거니? 올림이 있었고, 반올림이 있었고, 그리고 버림이 있었어. 이거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떠한 계산을 하기 위하여 혹은 수를 어림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야. 어? 예를 들어서 올림 같은 경우는 1475가 있는데 1475원짜리 빵을 샀어. 그럼 돈을 내려면 우리는 1,500원을 내겠지. 그치? 계산을 하려면. 이거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거야. 응? 이해돼? 이런 경우에 지금 올림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반올림 같은 경우는 4,702가 있어. 근데 아니야, 4,200, 472가 있는데 어떠한 과일이 있을 때 한 상자에 50개씩 담는다고 하자. 사과가 있다고 하자. 사과가 472개가 있는데 한 상자에 50개씩 이렇게 담을 거야. 50개씩, 50개씩, 50개씩. 그치? 그러면 결국에는 남는 거는 몇 개가 남겠어? 22개가 남는 거야. 근데 이건 담을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담을 수 있게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할 거야. 아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50개씩 하면은 여기가 22개가 남으니 450이 돼야 되는 건데 해당되지 않지? 여기를 100으로 하자. 그럼 남는 거는 72가 되겠지? 72개는 못 담는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400개만 팔 수가 있어. 그러면은 나타내고자 하는 수보다 한 자릿수 낮은 자릿수에서 수가 5 이상일 때 반올리는 거지. 응? 그래서 500개, 뭐래, 버림이지 이거는. 반올림. 우리는 반올림이라고 하였으니까 남는 것까지 모두 다 봐야 되겠네. 남는 거를 담기 위해서 몇 개가 필요한가? 몇 상자가 필요한가? 상자 하나에 100개씩 담을 수 있는데 472개를 담으려면 모두 몇 상자가 필요한가? 그러면은 상자 4개에다가 이것까지 담아야 되니까 5개가 필요하겠지. 그치? 그럼 총 모두 500개가 담길 수 있는 상자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5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올릴 수가 있어. 그래서 500개를 담을 수 있는 상자가 있다고 하는 거지. 버림 같은 경우는 27이 있다. 의자 한 개에 4명만 앉을 수 있어. 응? 그럼 여기 의자는 아니야. 4명.
10명이 앉을 수 있네. 그러면 7명은 앉지 못하지? 앉을 수 있는 의자 개수는 그래서 이 7을 버려야 돼. 그래서 2개만 나온단 말이야. 20명만 앉을 수 있다는 얘기야. 나타내고자 하는 수보다 한 자리 낮은 자리 숫자, 수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다 버려버리는 거고, 반올림은 5 이상의 수를 올려버리는 거고, 올림은 마찬가지로 수의 크기에 상관없이 올리는 거야. 이건 이해되지? 설명에 나와서 세 가지 경우 설명하세요. 케이스를 똑같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얘기를 해봐. 올림은 10의 자리에서 100의 자리로 나타내기 위해 올림을 하면은 1425가 1500이 되고 쓰여있는 수의 종류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까지 무조건이에요. 하지 않아. 한올림은 하나님은 472가 있을 때 400개는 무조건적으로 담고 아니, 소리야. 케이스를 지금 설명하지 않고 그냥 뜻을 말을 해보란 얘기야. 하나님은 0, 1, 2, 3, 4는 버림을 하고 5에서 5, 6, 7, 8은 올림을 합니다. 버림은 나타내고자 하는 자릿수보다 한 자릿수 낮은 수에서 버림을 합니다. 한 자릿수 낮은 수에서 버림을 하는 거야. 네. 수의 종류는 상관이 없어요. 없지. 이제 2, 3을 보도록 할게. 앉아. 2하, 초과, 미만. 이런 건 우리가 많이 사용해 본 말이지? 2, 3, 2하, 초과, 미만. 5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숫자 5를 포함을 하고 있어. 커지는 수야. 5 이하라고 하면 숫자 5를 포함하되 숫자 5를 포함한 작은 수들을 의미를 하겠지. 응? 근데 이 말이 조금 많이 들어보지 못한 말이야. 초과, 미만. 초과는 보다 높은 수를 얘기하고 미만은 낮은 수를 얘기를 해. 야, 정원 초과했어. 어떤 의미로 들려?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정원 초과했대. 응?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민원이 5명인데 정원을 초과했어. 무슨 의미로 들려? 5명이 타야 되는데 응. 5명을 넘어서 응, 맞아. 현재 5명보다 많은 상태야. 응? 오리배를 타야 되는데 오리배는 4명이 타잖아. 근데 우리 놀러 간 친구는 5명이란 말이야. 야, 우리 정원 초과라서 오리배 못 타. 요럴 때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지.
초과는 나를 포함하지 않는 그 이상의 수를 얘기를 해. 그래서 5 초과라고 한다면은 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5를 포함하지 않은 큰 수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6부터 되는 거야. 큰 수야. 미만은 5 미만. 5를 포함해 안 포함해? 포함하지 않아. 포함하지 않은 5보다 작은 수를 의미를 하고 있단 말이야. 알겠어? 자전거를 타는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5인 미만만 탈 수 있대. 그럼 최대 몇 명이 탈 수 있다는 얘기야? 4야? 4명이 탈 수 있다는 얘기다. 너가 나를 만들어서 너만의 언어로 다시 한번 이 4가지 경우를 설명해봐. 이상은 6 이상이라고 했을 때 그 6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큰 수를 말하고, 이하는 6 이하라고 말을 했을 때 6을 포함하고 있는 수 중에서 6보다 작은 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6 초과는 6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서 6보다 큰 수를 말하고, 6 미만은 6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6보다 작은 수를 말합니다. 이제 4가지 경우 정리됐어요? 18번 문제 설명 한번 해봐. 이 문제는 학생들에게 연필 한 자루씩 나눠주려면 연필은 저보다 많다가 필요합니다. 했을 때 학교의 학생 수는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인지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연필 한 탄은 2자루를 말합니다. 그랬을 때 한 타가 있다고 했을 때 한 타에는 연필 12자루가 들어가고, 근데 40타는 다 들어갈 수 있어도 그 남은 한 타는 그 연필이 적어도 41타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 연필 한 타에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12자루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 12자루가 다 안 들어가고 한 자루만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12 곱하기 40 더하기 1은 481이 되고, 그 이거는 한 타에 12자루가 다 들어갔다고 생각했을 때 12 곱하기 41에서 492가 나오므로 481명 이상 492명 이하가 됩니다. 그러면 저거를 몇 명, 초과 몇 명 미만으로 바꾸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480명 초과 493명 미만이. 그렇지. 그렇게 쓸 수 있어. 네. 19번. 이 문제는 두수 일선을 나타낸 수의 범위와 범위의 분포를 속한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30부터 37이 있고, 아니야. 수의 범위대로 얘기를 해야 돼. 30에서 범위를 사용하는 말이 뭐가 있었지? 30부터 37까지. 아니야. 우리는 그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수의 범위를 나타내는 4가지 말이 있어. 그리고 그걸 계속 이용을 해가지고 네가 문제를 풀어내고 있고. 이상, 이하. 그게 범위를 나타내는 말들이지, 4가지가. 그러면 첫 번째 수직선에 있는 수의 범위는 어떻게 말하면 돼? 30초가 37 이하고, 두 번째는 33 이상 40 미만입니다. 그랬을 때 그 33, 여기는 30초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33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33부터
그러면은 저 두 수직선에서 나타난 수의 범위를 이렇게 선으로 표현을 해본다면은 어느 부분일까? 공통으로 들어가는 수의 범위 어딜까? 여기부터 음흠. 여기까지. 그 둘이 교차된 부분이겠지. 20번. 이 문제는 올리마의 천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와 반올리마의 천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와 같습니다. 그랬을 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한 자릿수를 먼저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그 수는 5,000 네모 20이 있을 때 올림은 천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자리에 어떤 수가 들어가든 무조건 천의 자리까지 올림을 한다는 말이고 근데 반올림은 0, 1, 2, 3, 4는 버림을 하고 5, 6, 7, 8, 9는 올림을 하니까 그 천의 자리까지 나타낸다 했으니까 그 5, 6, 7, 8, 9가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한 자릿수가 모두 들어갈 수 있는 거기는 어느 자리인데?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들은 5, 6, 그렇게 7, 8, 설명을 9가 됩니다.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은 어느 자리에서 올림이나 반올림을 해야 된다고? 100의 자리에서 그렇지. 자, 1번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떤 수를 모두 나누었더니 이유가 3분의 1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수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이유가 3분의 1을 가분수로 바꿔서 3분의 7로 바꾼 다음에 어떤 수를 5로 나눈 거를 5로 나누기 5를 한 것을 곱하기 5로 바꿔서 그 3분의 7인 분자인 7에 곱하기 5를 해서 3분의 35가 되는데 이걸 또 대원수로 바꾸면 12과 3분의 2가 되므로 답은 12과 3분의 2가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떤 수를 사로 나누었더니 1과 8분의 5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수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1과 8분의 5도 1번과 같이 가분수를 바꿔서 8분의 13이 되고 그리고 4로 나눈 거를 곱하기 4로 바꿔서 8분의 52가 됩니다. 그리고 8분의 52를 다시 대분수로 바꾸면 6과 8분의 4가 되는데 6과 8분의 4는 약분이 되니까 4로 약분하면은 6과 2분의 1이 되므로 답은 6과 2분의 1이 됩니다. 다시 2번 풀어볼 거야. 네.
나누는 것도 있죠. 곱하기 분수와 자연수 곱셈이에요, 그냥? 근데 이게 6으로 나눠야 되는데 6 나누기 4분의 3? 7, 2
자연수 곱하기 분수는 진분수의 곱셈. 이거 만약에 여기 자연수가 있으면은 그럼 그 자연수랑 자연수끼리 곱하는 거죠. 자연수 어디로 보내는 자연수? 그냥 자연수끼리 1과 3분의 2가 있을 때 1과 3분의 2가 있을 때 그러면은 1과 3분의 2랑 2와 분모까지 3분의 1이 있다고 하면은 자연수랑 이 자연수랑 곱해야 돼. 아니 가분수로 바꿔야지. 아, 1과 그러면은 5분의 3이고 3분의 7이네. 그럼 곱하면 3과 30. 아, 이렇게 푸는구나. 아, 자 그러면은 나올 것 같아. 아닌가? 76이 아닌가? 어쨌든 76이 맞는데 잘못 그렸나? 그러면 아니 76 맞네. 그러면은 4와 18분의 3에 이것도 바꾸면은 4와 9분의 2네. 4와 9분의 2. 예스. 4와 여기 다 풀어가야 돼. 네. 숙제는 아니고 다음 숙제부터 올릴 거야. 여기까지 풀어갖고 와야 되고. 네. 조심하세요. 근데 왜 이게 이름이 길버츠 스쿨이에요? 설명합니다. 이 문제는 어떤 수의 6을 곱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6으로 나누었더니 4분의 3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바르게 계산하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수를 네모로 두고 나누기 잘못했더니 6을 했더니 4분의 3이 나왔다 했는데 그러면은 나누기 6을 곱하기 6으로 바꿔서 분자에다가 곱하면 4분의 18이 되는데 그러면 이걸 또 대원수로 바꾸면 4와 4분의 2가 되고 이걸 또 역분하면 4와 2분의 1이 됩니다. 그랬을 때 4와 2분의 1에 4와 2분의 1은 뭐야? 4와 2분의 1이 어떤 수가 됩니다. 근데 이게 2분의 9가 4와 2분의 1을 가분수로 바꿔서 2분의 9로 만들고 2분의 9에 곱하기 6을 하면은 2분의 54가 되는데 그 2는 54에 27번 들어가니까 답은 27이 됩니다. 54는 2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지. 네. 이 문제는 1과 3분의 1의 어떤 수를 곱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더했더니 4와 2분의 1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바르게
계산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했을 때 잘못 계산한 식은 1과 3분의 1 더하기 어떤 수는 4와 2분의 1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 4와 2분의 1의 그 3과 2의 그 공통분모는 6이므로 6으로 했을 때 4와 6분의 3이고 얘는 1과 6분의 2가 되는데 빼면 3과 6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수는 3과 6분의 1이 되고 그러면은 1과 3분의 1 곱하기 3과 6분의 1을 곱하면은 1과 3분의 1을 가분수로 바꿔서 3분의 4로 만들고 3과 6분의 1을 가분수로 바꿔서 6과 6분의 10으로 바꿉니다. 그랬을 때 다 곱하면은 3과 6을 곱하면 18이 되고 그 다음에 4과 19를 곱하면 76이 되는데 18에는 76이 안 들어가고 72가 되기 때문에 4가 되고 그 다음에 분자는 4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약분이 되기 때문에 2로 약분하면은 4와 9분의 2가 되므로 답은 4와 9분의 2가 됩니다. 그 계산을 할 때 가능한 간단하게 계산을 해야 돼. 가능한.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대분수를 가분수로 변환을 했지? 네. 그럼 여기에서 분모 분자끼리 고분해서 대분수로 변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자와 분모를 약분을 할 수가 있지. 최대한 가볍게, 작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3, 3은 9가 될 것이고 19 그렇게 해도 돼요? 18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해. 이 방법이 나와 이제.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 배워서 그래서 여기를 대분수로 바꾸게 되면은 네? 이거 아니잖아. 38이 돼요. 그러니까 잘못 썼어. 4와 9분의 2가 돼요. 시간을 다 날아간지 모르겠다. 자, 이거 볼게. 어느 학교에 도서관이 있는데, 아니 도서관이 이렇게 학교에 교실에 학급 문고가 있어. 근데 전체 책이 8분의 7이 아동 도서래. 아동 도서 중에서 3분의 1은 또 동화책이야. 동화책 중에서도 7분의 1은 전래 동화야. 이때 학급 문고가 전체 120권이라고 했어. 전래 동화가 몇 권인지 구하는 게 문제야. 이거를 학급 문고 전체 120권이라고 했는데 전체 문고의 권수를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 이게 전체고 하나지 1이야. 120권이야. 이 중에서 8개로 나눈 것 중에 7개가 아동 독사. 의도한 건 아니었으나 이만큼이 아동 도서래. 이해돼? 자, 이제 아동 도서 중에 3분의 1이 동화책이래. 그러면은 뭐 두 종류가 될 수도 있고 세 종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몇 종류인지 모르겠어. 근데 3분의 1이 동화책이라고 했으니 아동 도서는 요만큼이야. 그치? 이거를 똑같이 3개로 나눠야 돼. 이렇게 나눈다고 하자. 여기가 동화책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동화책 중에서 7분의 2가 전래 동화래. 동화책을 똑같이 7등분을 해야 돼. 그 중에 7분의 2가 이게 뭐라고? 전래 동화. 요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전체 책이 8분의 7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네. 그러면은 이거는 전체 곱하기 8분의 7을 의미를 해. 예를 들어서
가서 피자를 먹었어. 전체의 4분의 1은 얼만큼이야? 하나를 4개로 나눈 거죠. 그렇지. 이거지? 네. 그렇지? 전체 사각이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아동도서는 전체 120권에서 곱하기 8분의 7을 해서 105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동화책은 아동도서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105 곱하기 3분의 1이야. 그럼 3하고 105가 약분이 되면 35가 된다. 105는 밑에 이렇게 분모가 1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치? 그래서 분자 분모끼리만 약분을 할 수가 있어. 전래동화는 동화책의 7분의 2이기 때문에 3차 곱하기 7분의 2가 돼서 10권이 돼. 그래서 전래동화는 10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질문 있어? 아니에요. 하세요. 이 문제는 학군문고의 전체 책의 8분의 7은 아동도서고 아동도서 중 3분의 1은 동화책이고 동화책 중 7분의 1은 전래동화입니다. 그랬을 때 학군문고 전체 120권이 될 때 이 중 전래동화는 몇 권인지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아동도서의 권수를 구하면 아동도서는 120과 8을 그 120과 8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15로 나누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지? 약분. 약분이라고. 약분하면은 120은 15가 됩니다. 그래서 이 120은 15가 되고 8은 잠시만요. 그래 8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8은 없어지고 8이 없어진다고? 8은 약분이 되고 그러면은 15에 곱하기 7을 하면 105가 되고요. 아동도서는 105권이 되고 8은 그럼 뭐가 된 거야? 8은 1. 동화책은 아동도서 중 3분의 1이 동화책이라 했으니까 그 105권이 나온 거에 105권으로 또 동화책 권수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105와 3을 3으로 나누면 아니 근데 약분은 식이 3분의 1을 어떻게 한 거예요? 3분의 1을 약분 105 곱하기 3분의 1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저 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도서 중에 동화책이 3분의 1이라 했으니까 그 아동도서 105권을 3분의 1 동화책으로 곱하는. 그래 105 곱하기 3분의 1이 돼야 되겠지. 네. 근데 주어져 있는 식을 그대로 두고서 그냥 약분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면 어떡해. 동화책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아동도서가 있을 때 아동도서에 아동도서를 세 개로 분수값이 뭐라고 그러니까 3분의 1 어떡하라고 그랬어? 105에다가 동화책의 권수인 3분의 1을 곱해요. 3분의 1이 권수는 아닌데? 아닌데? 아동도서의 3분의 1이 동화책이지 3분의 1 권수는 아니야. 아동도서의 동화책이 3분의 1입니다. 동화책이 아동도서의 3분의 1입니다. 동화책
동화책이 아동도서의 3분의 1입니다. 저기 써 있는 걸 그대로 읽으면 안 돼. 네. 그래서 그 열고를 105와 3을 그 약분하면은 35번으로 동화책의 권수는 35권이 됩니다. 그리고 전래동화는 동화책의 7분의 1이므로 35에 곱하기 7분의 1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35와 7을 약분을 하면은 10이 되므로 전래동화의 권수는 10권이 됩니다. 자, 만약에 문제를 바꿔보도록 하자.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고. 그 탁소리 안 나요. 괜찮아. 뭐를 할까? 140권? 네. 어느 도서관에 전체 책이 160권이 있어? 160권이 있어? 그런데 전체 책의 8분의 5만큼이 추가됐어. 네? 다른 곳에서 가져와서 책을.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현재 도서관의 전체 권수는 얼마가 될까? 아이고, 왜 추가가 됐어? 네? 아이고, 왜 추가가 됐어? 나 문제 그거 안 냈는데. 이 도서관의 전체 권수는 몇 권이래? 260권. 그렇지. 그거를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나? 요거는 하나를 8개로 나눈 것 중에 5개를 의미를 하는 거잖아. 네.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1과 8분의 5라고 한다면 하나 플러스 8분의 5가 돼. 네. 그래서 160 곱하기